자, 봅시다. 우리 오늘 32쪽이 의문체계와 표준 발음인데 이제 매 시간마다 조금 책을 바꿔서 우리가 문법 끝나고 문학 비문학을 하려면 하는 것보다 그냥 문법 문학, 문법 비문학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책을 2권씩 이번에는 비문학을 하면 다음에는 문학 비문학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겹쳐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의문체계와 표준 발음이에요. 발음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은 자, 우리나라의 의문체계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음체계는 뭐가 있죠? 우리 단모음 10개를 현대국어에서 아셔야 되는데 단모음 체계 뭐가 있습니까? 10개. 어떻게 했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 모양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 모양 그린 거 턱이 벌어지는 거, 입이 벌어지는 거, 구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된다?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라? 반을 나누되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입을 벌렸을 때 가장 크게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뭐예요? 모음 중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입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입이 뭐 하는 거? 찢어지는 고통의 소리지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입을 다물었을 때 나는 소리 뭐가 있죠? 이 그리고 우가 있는 거죠. 이때 항상 기준이 되는 2가지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아와 이를 기준으로 해라. 자, 그랬을 때 인위적으로 나눈 이유가 뭐죠? 자, 이라는 발음을 해보세요. 이 혀가 어디로 가요? 뒤로? 이렇게? 오늘은 빨이 아파서 이렇게 뒤로 보내? 환장한다. 이 어떻게 돼? 이 천천히 이 하면 혀가 어떻게 돼? 이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치아에 걸려서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혀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모음? 전설. 우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 우예요. 우. 혀 어디에 있어? 분명히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우 하면은 가운데요 이럴 거거나 아니면 밑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이와 우를 연속적으로 발음해봐요. 이 우 하면 혀가 어떻게 되는 느낌이 들어? 앞뒤 느낌이 바로 나죠. 이우를 반복하면. 근데 우 하면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뭐 혀가 앞으로 있는데요, 밑에요. 막 이런 발음, 쓰잘데없는 발음을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후설 모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혀의 위치에 따라서 앞에 걸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 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뒤에를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 후설 모음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후설 모음은 뭐 하면 된다? 뒤집기를 하면 되는 거고 전설 모음은 뭐 하면 된다? 더하기를 하면 된다. 그때 보세요. 아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어죠. 근데 이 밑으로는 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위에 가서 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을을 뒤집으면 굳이 똑같은 걸 써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를 뒤집으면요 오. 그래서 위로 갈 수는 없으니까 밑에 오를 쓰는 거죠. 자, 이제 더하기. 얘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와 우를 더하면 뭐가 돼요? 위. 얘는 더할 필요가 없죠. 뒤집지도 못했으니까. 얘와 얘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왜. 얘와 얘가 더해지면 얘와 얘가 더해지면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모음은 몇 개가 된다? 총 10개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는 혀가 앞으로 가는 무슨 모음이 있고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있고 됐죠? 얘를 발음해보세요. 이 발음해봐요. 발음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위에 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벌어진다? 턱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혀가 가장 높이 있는 게 어느 거예요? 중에 혀가 가장 높이 있는 거. 가장 낮게 있는 거. 그래서 얘를 무슨 모음? 고설 모음이라 그러고 얘를 저설 모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무슨 모음과 고설 모음과 저설 모음이 있다.
그래서 개구 입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보면 어디가 입이 닫히고 어디가 벌어져요. 이에 했을 때 고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폐모음이 되는 거죠. 입이 닫혀 있죠. 저설모음으로 오면 입이 벌어지는 개모음이 되죠. 이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 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자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원순과 평순이 있습니다. 원순 모음은 우리가 하는 어떤 소리가 난다? 섹시한 소리. 어때요? 섹시한 소리 뭐가 나요? 오, 막 이런 것. 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래서 위, 우, 웨, 오. 이거는 입이 동그래지는 무슨 모음이다? 원순 모음과 나머지는 전부 평평해지는 평순 모음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됐죠? 이게 단모음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의문책이 처음에 나오면 모음입니다. 밑줄 쳐볼까요? 입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장애받지 않고 밑줄.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체계도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짠짠. 자 우리가 여기 뭐에 따라서 자음은 상용문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여기 뭐라고 해? 조음 위치. 조음이 뭡니까? 소리가 나는 위치라는 거죠. 조음 위치 또는 조음 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면 가장 먼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술부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 입술 소리 무슨 소리? 양수음.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게 뭡니까? 이빨과 관련된 무슨 음? 시조음. 그리고 요 뒤에 이 두 부분은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입술을 덮고 있는 구개죠. 그런데 앞과 뒤를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보면 앞에는 오돌토돌하고 딱딱하죠. 뒤로 가면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앞에는 무슨 구개? 경구개, 뒤는 영구개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구개음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개는 바로 목구멍 가기 전까지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리 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구음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리를 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여름 그리고 차름 차름 비읍 유음이 있는 거죠. 넓은 범위에서 파열과 파차름을 우리 뭐라고 한다? 파열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됐죠? 자, 그리고 비음과 유음만 얘가 유일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울림소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울림소리는 모음만인데 자음에서는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라 그랬다?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어느 바다로? 서해 누구라? 마누라. 야랑 가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열음의 삼중체계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파열음을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분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분화하지만 누구는? 외국인들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열음의 삼중체계라고 할 때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쌍비읍이 있고요. 피읍이 있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럼 디귿 계열은 뭐가 있습니까? 쌍디귿, 티귿이 있고 쌍기역, 키역, 쌍지읒, 치읒이 있는 거죠. 삼중체계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 마찰음에는 뭐가 있죠? 쌍시옷은 있지만 거센 소리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파열음의 삼중체계는 넓은 범위의 파열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공, 꽁, 콩을 구분하죠. 분명히. 공하면 뭐예요? 발로 차거나 뭐 손으로 하는 동그란. 꽁은요, 알밤 맞는 소리죠. 꽁 하고 맞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얼음이 꽁꽁 울었다. 콩은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밥, 먼밥, 콩밥.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발음해요? 한번 캉캉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장님 하지만 걔들은 뭐라고 해? 사장님. 사장과 싸장을 구분 못하잖아요. 제가 외국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잘하네, 외국인 치고 말 잘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장님 너무 나빠요 이러잖아요. 외국인들은 사장님 나봐요 이러잖아요. 빠 발음을 어디가 나봐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배고파는데 배고파요 이런 식으로. 자,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울림소리라는 거는, 이거 왜 울림소리라고 했죠? 누구입니까? 마누라야가 되는 거죠. 근데 마누라야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집안에서 누가 잔소리가 제일 심하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도 너무 많이 잔소리를 들어서 귀에 울리는 소리다 해서 마누라야가 울림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별짓 다 했잖아요, 그때. 물론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음과 자음까지 다 했고요. 세 번째, 사전에 올릴 적이 자모음의 순서. 근데 요거는 매번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요. 순서대로 찾으려면 잘 못 찾더라고요,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요, 순서. 자음 순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죠? 기억은 당연히 처음에 나올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런 거 사전 못 찾지. 쌍기억 안 나와요? 쌍기억 안 하고 막 바로 넘겨버려? 이거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순서를 찾으라고 할 때는, 이거 기억, 니은 찾고 나니까 답이 막 여러 개야. 이렇게 된다잖아요. 안 찾아봐서?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요즘은 왜 이걸 못하냐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종이사전을 샀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국어 선생님이 종이사전 갖고 와 하고 안 갖고 오면은 뭐 그날 손바닥 때리고 뭐 엉덩이 때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자사전을 쓰잖아. 굳이 기억 니은 안 하고 그냥 띡띡띡 집에 뭔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일일이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도움이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뭐 무지하게 욕했습니다. 가방도 무거워 죽겠는데 사전을 들고 오라고 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나실 때 어디에 가서 서점에 가가지고 사전 들고 심심하면 찾아보면 돼요. 요즘에 사전 굳이 사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사전 찾아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말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뭐 애인 이름도 한번 뒤져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건물 이름 한번 뒤져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매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한번 나오기 때문에 봐두는 게 좋다라는 거. 비분절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비분절 의문과 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의문이라고 하면은 뭐부터 생각해내라 그랬죠? 의문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소리. 의문에 대해서 문제 의문이라고 돼 있으면 표기가 돼 있는 걸 뭘로 해봐야 된다? 반드시 소리를 내봐야 된다. 그래서 표기와 소리가 달라졌으면 이게 왜 달라졌냐? 그게 무슨 법칙이냐? 그게 무슨 현상이냐? 이걸 찾아내는 게 의문이라 그랬죠. 분명히. 생각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러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분절은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소리를 나눌 수 있다. 비분절은 소리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절 의문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음과 모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분절의 대표적인 게 소리의 고저, 장, 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저장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문맥에 의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고저장단을 잘 따지진 않잖아요, 사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저 초원에 가니까 말들도 많이 보여. 똑같이 단음으로 발음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앞에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뒤에 말은 타는 말이란 걸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음을 잘 구별 못합니다. 근데 일정 지역에서만 무엇을 한다? 고저 장단을 통해서 의미를 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소리의 고저를 통해서 장단을 통해서 의미를 분화하는 것,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보면 가가 가가 이런 식으로, 가가가 가온나 이런 식으로, 그쵸?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오리지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며 서울 사람만 보고 서울 사람과만 이야기했던 이런 몰상식한 촌놈들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들려요?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자음과 모음은 분절한다는 게 뭐죠? 자, 여기에 있지만 살, 발, 이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발음도 달라지고, 그쵸? 근데 비분절음은 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절음과 비분절음 중에서 비분절음은 자꾸 뭘 볼 수밖에 없다? 자꾸 바라보면서 이게 뭐다? 비분절음은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눈 보라, 말씨, 밤나무, 됐죠? 근데 말은 뭡니까? 단음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타는 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합성어의 경우, 미추씨가 합성어의 경우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 소리를 인정한다. 합성어 경우 미추씨가 긴 소리 인정. 반신, 반의, 전신, 전화, 제3, 제사, 선남, 선녀. 여러분 이거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선남, 선녀 그래요? 선남, 선녀 그래요? 선남, 선녀. 그쵸? 야, 선남, 선녀지, 그지? 선남, 선녀네. 이러면 친구 사라집니다. 자꾸 한 사람씩 차단하기 시작해요, 전화번호. 그러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같은 음절이 반복 밑줄 칠까요? 같은 음절을 반복 밑줄. 반복일 때 둘째 음절을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반반 또는 시시비비, 그 다음에 떨띠 떫은. 근데 여러분 발음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뭐 반반, 시시비비, 떨띠 떫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반복되는 첩어가 나올 때는 뭐가 된다? 두 번째 음절에서는 긴 소리 발음하지 않는다. 네 번째, 용어의 단음절의 어간의 어미 미추칠까요? 단음절 어간의 어미 아어 결합 미추칠까요? 단음절에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된 경우 밑줄 긴 소리 발음입니다. 두다라는 거에다가 어가 만들어지면 아어가 들어온 거죠. 축약되면 뭐가 되는 거죠? 도어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몇 가지 소리가 나야 돼요? 원래가 두 개가 소리 나니까 긴 소리를 해서 도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다라는 거에다가 어가 오면요 되가 되는 거죠. 그때는 긴 소리로 돼, 왜? 어 발음까지를 하자는 얘기죠.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밑줄 별표 와저처는 짧은 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와저처는 와저처 단음으로만 발음됩니다. 얘는 쥐어가 아니라 저쩌라는 단음 발음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모음 발음된다라는 거. 다섯 번째, 단음절인 용어 어간의 밑줄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 밑줄 쳐놓고요.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 짧게 발음. 감딴데 모음의 대시가 가문이, 그 다음에 발다는 긴 소리인데 밟으니, 신다가 신어, 알다가 알아 이런 겁니다. 다만 끌어 썰어 떫은 없으니 벌어는 뭐가 된다? 길게 발음한다. 끌어 썰어 떫은 없으니 벌어 길게 발음한다. 자, 여섯 번째, 용언의 어간이 밑줄 칠까요? 사동 피동 접사가 결합된 경우 사동 피동 접사가 결합 밑줄 치고요. 짧게 발음. 감다가 감기다, 꼬다가 꼬이다, 넘다가 넘기다, 밟다가 밟히다, 안다가 안기다, 알다가 알리다. 됐죠? 다만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썰리다, 웃기다는 예외. 7번째, 2, 4, 5만 둘, 셋, 넷, 쉰. 밑줄 쳐두셔야 됩니다. 길게 발음한다. 2, 4, 5만 둘, 셋, 넷, 쉰. 길게 발음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통신병이라 숫자를 군대에서는 이제 이야기할 때 숫자를 우리와 좀 다르게 합니다. 특히 통신 쪽에서는.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야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야죠. 근데 통신 용어는 좀 다릅니다.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 막 신기해요, 내가.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 무전을 쳐야 되니까 정확한 발음 때문에 그래.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전혀 다르게 들리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제가 그걸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켰으니까 해야지. 근데 무전할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뭐 날아간다, 날아간다, 롱카운트 날아간다 하면서 하나, 둘, 3, 넷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거기 보면 또 은어 비어가 또 있습니다. 하사관이 가면 갈매기 갈매기 간다 이렇게. 하사관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급이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매기 모양이라서 야 간다 간다 갈매기 날아간다 그러면 하사관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소위 대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령부터는 이 모양이 나고 이게 4개가 있으면 대 4개가 없지. 3개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별이 4개밖에 없습니다. 5개는 누구니까? 국가 원수가 5개를 하고 외국은 원수가 5개잖아요. 우리는 4개. 여기는 이제 그 앞에는 뭐 짝대기. 근데 여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거 1병이죠. 얘는요. 2병. 얘는요. 상병. 얘는요. 병장. 아닙니다. 2병, 1병, 상병, 병장이에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거. 근데 여자들은 1병, 2병 이렇게 하는데 2병, 1병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가서 보니까 하나 달아줬는데 2병 하니까 왜 2개가 아닐까? 이 생각도 했어요, 저도. 2병, 1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아, 여기 이제 요렇게 붙나요? 이제 붙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도 2, 3, 5만 둘, 넷, 셋, 쉰 길게 발음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2, 4, 5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표준 발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는 단모음이지만 밑줄 칠까요? 이중모음도 허용입니다. 이중모음 발음도 허용하는 겁니다. 이걸 지우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 이중모음은 제가 별표를 항상 쳤습니다. 기본할 때도. 왜? 이제 나와야 될 거니까, 나올 거니까. 이중모음은 그래서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봅시다. 왜는 뭐지만 분명히 10개의 단모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뭐도 허용한다? 이중모음도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 발음해보면 보세요. 여러분 왜 발음해보세요 한번. 단모음이란 건 결국 혀가 입술이 몇 번 움직이는 걸 단모음이라 그러죠? 한 번. 그래서 아 벌어지고 끝이죠. 오 동그래지고 끝이죠. 이 찢어지고 끝이죠. 그런데 왜 해보세요. 왜 하면은 입술이 동그래졌다가 펴져 버리죠.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술이 몇 번 움직여요? 2번. 그 다음에 위 해보세요. 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모음에 있지만 몇 번 움직입니까? 단모음이라고 2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모음적 성격을 지닌 단모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이거를 단모음으로 배웠다고 해서 발음을, 자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왜 해야지
진짜 미치는 거야 이거. 웃긴데 웃지도 못하겠고, 왜냐면 전공이니까 바로 다 보이잖아요. 왜? 하는데 막 웃으면 이거 교수님을 놀리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머리 딱 숙이고 열심히 필기하는 척하면서 막 모든 애들이 어깨가 들쭉들, 뭐 파도 타기 했죠. 파도 타기.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금괴도 맞지만 뭐도 맞다? 금괴도 맞다. 이중모음이 돼버리는 거죠. 되다도 되지만 되다도 된다. 그 다음에 쇠다도 되지만 쇠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왜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된다? 이중모음을 허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와 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주직가요 여와 요로도 발음을 허용한다. 되어는 되어도 되지만 되여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어도 되고 되여도 되는 거. 더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요? 오는 뭘로? 왜도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피여도 되지만 피여도 되고, 이요 아니요 띄어쓰기도 되고 띄어쓰기도 된다라는 거. 됐죠? 3번 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비분절 음운소리 네 번째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용어 활용에서 저는 뭘로? 분명 지엇, 취어는 이중모음적인 모음이 있지만 소리는 뭘로만 나야 된다? 단모음입니다. 얘는. 그래서 처가 소리 나야 되죠. 처 아닙니다. 처 단모음이 되는 겁니다. 세 개는. 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예로도 발음하고 예도로 발음한다. 됐죠? 단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예와 레만 뭘로 한다? 오직 예로만 발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집은 계집이란 발음도 되지만 뭐도 허용한다? 계집이라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도 됩니까? 계집도 되는 겁니다.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혜택도 볼까요? 원래대로 혜택이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예와 레가 뭐로도 된다? 에로도 되니까 혜택이라는 것도 허용을 한다.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의는 예의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A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예와 레가 될 때는 오로지 얘는 뭐가 된다? 예 발음만 나는 거죠. 그래서 상견 레가 있으면 뭘로 돼요? 견례요, 결례요? 뭘로 돼요? 상견례. 발음이 뭡니까? 예 발음이 나야 되는 거죠. 아니, 상견하는 예의를 지키는 거니까 뭐가 일어나요? 비음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유음화가 아니라. 삼음절에서는 유음화도 일어나고 비음화도 일어났잖아요. 됐죠?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이중 발음이 되는 줄 알고 상견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견례에도 발음이 좀 헷갈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얘는 A 이상하잖아요. 너는 왜 선생님한테 A 안 지켜? 그게 예의가 없는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의 발음이죠. 문제가 하나 더 갑시다. 의 발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음을 첫 글자로 가질 때의 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질 때 희망을 예를 들어 보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희망 이렇게 돼서 이 발음이 되는 거죠. 돼야 안 돼요? 두 번째 음절에서는요,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죠. 조사에서는요, 의도 되고 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 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뒤에 나오니까 한번. 다섯 번째, 다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가 표준 발음이다? 이가 표준 발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을 첫 소리로 갖고 있으면 이가 표준 발음이다. 그래서 거기 희망, 문의 이런 거 있죠.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졌다고 했지 첫 번째 음인지 두 번째 음절인지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니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음이 첫 소리죠. 그러면 얘도 발음이 뭐가 된다? 니가 되는 거죠. 자음을 첫 소리니까 이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단어의 첫 음절 위의 의는 뭘로도 허용한다? 이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주의라는 게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 아니라 첫 번째 음절이 아니고 두 번째 음절이죠. 첫 음절이 아닌데 이럴 때는 뭐도 뭐도 맞지만 의도 맞지만 이도 맞더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얘가 자음으로 시작됐다라면 오직 뭐가 되는 겁니까? 이가 되는 거죠. 모음일 경우에는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또 협의도 한번 볼까요? 연음시켜서 뭐도 되고요. 비도 돼 있지만 뭐도 됩니까? 비도 되는 거죠. 이 발음이 되니까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아직 얼굴 보니까 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이거를 주그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그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없어요. 일부러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음절이죠. 근데 뭘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자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해야 돼요? 이거를 적용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음이냐 아니냐. 모음일 때만 두 번째 음절 이후에는 뭐가 된다?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겁니다. 자음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입니다. 조사의는 뭐도 되죠? 의도 되지만 에도 허용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니까 관형격 조사가 온 거죠. 이럴 때는 뭐도 되고 우리 의도 되지만 우리 애도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첫 음절, 그러니까 첫 글자의 의는 반드시 뭐로만? 의로만 소리 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한번 해보세요. 이사 돼요? 우리 아들 요번에 시험 국가고시 합격해서 이제 드디어 이사가 됐다 이래요? 이사가 되는 순간 기업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애사 돼요? 아 우리 아들 이제 정형외과 애사야. 아버지가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럼 오로지 뭐만 되는 거죠? 의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봐야지. 저거는 우리 병원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거 민주주의와 희망. 자 이렇게 자르니까 뭐도 되고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죠. 민주주의도 되고 민주주의도 되는 거죠. 얘는 조사죠. 그러니까 뭐도 돼요? 의도 되고 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애도 되고 이도 되고 의도 되고 이애도 되는 거예요. 아이 더럽게 많아. 벌써 네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의는 얘는 only 뭐가 되는 거예요? 의만 되는 거죠. 두 번째니까 뭐도 되고요.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수가 민주주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의 의도 되는 거죠. 또 민주주의의 의도 되고 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를 첫 소리로 가졌어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졌으니까 오직 뭐 희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셨죠? 근데 가가지고 민주주의와 희망 하는데 너 장애야 하면 국어 공부를 어디로 배웠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틀린 말 다 같잖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허용을 다 인정해버리면 괜찮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수업을 하면서 100% 여기 문법에 맞게 발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뭐 틀리죠. 근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걸리적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긴 들려요. 자꾸 틀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이 말 한두 마디 툭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같이 술집에 있다가 저 새끼 또 시작이다. 아유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명하게. 선생님만 많은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유 고리타분하기가 그지없어요. 고리타분. 우리 집도 이렇게 보면 그쪽 계열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가끔 사촌 동생들도 있어 이게 가끔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딴 얘기하냐고. 학교 얘기, 애들 얘기 막 이런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공통 관심사잖아. 되게 고루하고 아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사업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아버지 친구 만나서 사업하는 친구 만나면 난 재미없는데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엄마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카페에 앉아서 새끼 얘기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새끼 얘기 하다가 좀 지겨우면 남편 씹고 막 씹다가 이젠 자식 원위치로 돌아서 자식 얘기하다가 그렇잖아요. 그거죠 관심사가. 그 유명한 근데 가끔씩은 우리 그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에디슨하고 포드하고 만난 얘기가 있잖아요. 에디슨하고 포드가 늙어가지고 만나면 무슨 얘기하나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둘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할게요? 에디슨하고 포드가 너 요즘 무슨 약 먹니? 난 이런 약 먹어. 좋아? 이런 얘기만 했대요. 늙으면 사업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 먹어? 약. 그거 얘기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그럼 야 그 약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둘도 그런 얘기 했대요. 나는 이제 나이 먹으면 무슨 얘기 할까? 뭔 얘기 하겠지 뭐. 근데 저는 뭐 워낙 건강이 좋아서 막 안 믿겠지만 이거 미리 얘기해줘야지. 그 타고난 그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저는 이제 강골이라 그러더라고요. 한의원에서. 그 현대의학에서는 그건 잘 안 말해주잖아요. 병이 없으면 그냥 하고 한의원 가면은 뭐 태양이니 태음이니 뭐 소양이니 뭐 이런저런면서 이 사람이 뭐 체질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뭐 비타민제 이런 거 안 먹고요. 뭐 영양제 정말 싫어합니다. 주면은 우리 집에 썩어요. 정말 뭐 비타민제도 꼭 챙겨 먹어라 막 그러는데 안 먹습니다. 영양제 안 먹어요. 사주잖아요. 뭐 요만한 빡이 뭐 몇만 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하나씩 꼭 먹으라고. 그것도 유통기한 지나서 거의 안 먹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데다가 그걸 먹으면 느낌이 한 150 살 것 같아서 150살까지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아침부터 계속 지금은 그래도 일을 덜 하는 편인데 예전에 뭐 6시부터 나가면은 밤 11시까지 막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그 한의원 가가지고 약을 먹어라. 난 안 먹는다. 왜냐면 일단 써요. 한약은 기본적으로 써서 싫습니다. 달지도 않아. 그러니까 쓴 게 너무 싫은 거지. 근데 먹으면 냄새 나는 것도. 몸에 좋으니까 먹는다? 아유 나는 스트레스 받고 몸에 안 좋은 것보다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살라고. 근데 이제 그 끌려갔죠. 어쨌든 끌려가가지고 맥을 짚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한의사가 그 말을 했어요. 10 몇만 명 중인가 30 몇만 명 중에서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씩 나는 그런 체질을 갖고 나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 선천적인 복을 타고났다고. 나는 이제 잘 봐. 약을 안 먹어도 되잖아. 그거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뒷말은 근데 이런 분들은 한 방에 훅 가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약을 지었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 이 몸이 신호를 해서 내가 좀 피곤하다 뭐하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피곤한 게 남들보다 덜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게 거의 많이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엄청 피곤하더니 나는 조금 그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러긴 해요. 그래서 한 방에 간다고 하는데 그 한 방에 한 100살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한 90 나면은 친구들 와서 너 요즘에 약 뭐 먹어? 밥 먹어? 막 이렇게. 난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셔서 이제 자음의 발음입니다.
자음의 발음에서는 여러분들 자음의 받침에는 몇 가지만 우리는 발음입니다. 여러분 표기가 아니에요. 지금 발음은 몇 개밖에 할 수 없죠. 우리는 7개의 대표음 발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대표음, 중화 또는 대치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는 음절 끝소리, 대표음이라고만 했지만 시험에서 뭐부터 나왔습니까? 대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중화 대치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7개 뭐만 하는 겁니까? 그녀 다리만 봐요. 7개만 하는 겁니다. 그 혼자 외워야 되지 그 전철에서 외우면서 막 중얼중얼 그녀 다리만 봐요 하면 잡혀가요. 속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받침의 경우에는 기역, 키읔은 뭘로 대표한다? 기역. 이게 대표음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은 무엇으로? 디귿으로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디귿과 시읒이 헷갈려서 이거 8개를 썼지만 현대 국어에 와서는 무엇으로? 시옷은 없고 무엇으로만 쓴다? 디귿으로만 대표음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대표음은 디귿. 그래서 이런 걸 대표음이라고 하는 거죠. 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죠. not, 또 뭐가 있어요? 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not이라는 디귿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됐죠? 뭐 지읒도 있지 뭐. 표기는 여러 가지에서 뜻은 다 다르지만 발음 자체는 not입니다. 두 번째 겹받침입니다. 겹받침은 여러분 박스 돌리시고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서는 겹받침 전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기역, 리을 기역,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겹받침의 경우는 둘째 자음이 탈락한다. 이건 대표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넉은 넉, 넉과는 넉과, 안따는 안따, 여덟은 여덟, 외골은 외골, 그 다음에 할따는 할따, 없다는 없다. 겹받침의 경우에는 첫째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리을 기역의 경우는 달기 아니라 닭. 그렇죠. 그 다음에 늙지가 아니라 늙지가 아니라 늙지. 절다가 아니라 젊다. 이런 것들은 편해요. 발음이 뭐 여러 사람이 다를 수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아니라 읊다가 아니라 읊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히읗 받침에는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 축약하는 경우죠. 여러분들 축약을 할 때는 모음 축약은 여기 안 나왔지만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입니다. 모음 축약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가 됐습니까? 긴 소리로 내는 거. 되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되가 되는 거죠. 모음 축약입니다. 그쵸?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자음 축약은 간단하잖아요. 히읗에다가 뭐가 붙으면요? 기역, 디귿, 비읍이 붙으면 얘가 두 개가 만들어져서 뭐가 되는 거죠? 얘 두 개는요? 얘 두 개는요?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가 돼버리는 겁니까? 거생 소리가 되는 게 축약 현상이죠. 여러분들 축약은 탈락하고 다릅니다. 탈락은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건데 축약은 얘와 얘의 모양새가 얘로 변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두 개를 합치니까 성형미인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강남 가면 많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또 형제 자매 같은 애들이 쫙 걸어가잖아요. 키가 다른 자매들. 여러분들 강남 성형미인들 얼굴 형태 알죠? 아마 인터넷만 쳐도 딱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딱 보면 그래 성형외과가 어디구나.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코 올리고 눈 이렇게 하고 딱 막 이게 이렇게 막 땡기고 하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데 예쁜 얼굴. 아시죠? 어떤 건지. 자연? 아니 왜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세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오래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빠 잘생겼어요? 아버지? 아버지 잘생겼어요?
디스를 안 해. 엄마를 안 물어보니 엄마 좀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 아버지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뭐 자아 비판이 뭐야 지금?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나중에 남자친구들 하면서 사귀었겠지만 엄청나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나중에 사귀다 보면 얼굴이 아니라 그냥 얘가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원래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얼굴 보고 살긴 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뜯어고치면, 왜냐면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성형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심하게 뭐 보톡스 넣고 이렇게 탱탱하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얼굴들 보면. 그러니까 그 부작용도 나이가 먹을 때 주름은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 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연예인 중에도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입이 이만큼 나오고 입술이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잘 안 나는데 뭐 강문영인가? 그래서 뭐 입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강문영을 알면은 연식 꽤 된 거죠. 아무튼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냥 느낌이 난 그렇다는 겁니다. 주름이 지면 어쨌든 간에 여기 뭐 쭉 했던 것도 어쨌든 잘못되겠죠. 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위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근데 그 주름이 멋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그게 중후한 게 되잖아요. 아니 60 나고 50 나서 젊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50 났는데 뭐 힙합 바지 입고 두건 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씩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60 나신 분이 핫팬츠 입고 여자분이 미니스커트 입고 그 괜찮은가? 안 멋있어요? 나도 해야지. 이제부터 나도 다음에 올 때 여기 체인 이렇게 들고 가죽 잠바 입고 두건 하고 이렇게 수업할까? 그럼 난리 나겠죠 아마. 자 그럼 저는 제 나이대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도 받아들이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시옷이 결합하는 된소리입니다. 다소 만소 실소입니다. 다소 만소 실소. 세 번째 뒤에 니은이 결합하는 비음화가 되는 건 놓는 쌌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안 해도 여러분들 발음이 크게 어렵지 않고 특이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뭐냐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소를 발음해 보세요. 다소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발음해요? 다소 누구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 거구나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수한 발음의 경우 이거 발표죠. 특수한 경우의 발음입니다.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밥다, 밥소, 밟는 이겁니다.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한다. 넙죽하다, 넙동골하다, 넓적하다, 넓적다리 예외적인 겁니다. 됐어? 자, 대표적으로 넙다만 하나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발음은요. 넙다죠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네를 붙이면요. 넙네가 아니고 널레가 돼버리는 거죠. 유음화가 벌어져서 널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란 얘기입니다. 발음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야알레, 여알레, 너알레, 자알레 생각나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하니까 외우더라. 야알레, 너알레, 너알레, 자알레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의 말음이 리얼 기역인 경우에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무엇으로?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맑다네. 맑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죠? 맞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가 되면요. 맞개가 아닙니다. 왜요? 얘 발음과 얘 발음은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동일한 발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동일한 발음을 두 번 내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게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동일한 의문이 오면은 그걸 회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탈락 현상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가다에다가 아가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가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얘기하죠. 왜요? 둘 다 아가 동일하게 오니까 두 번 발음하는 게 싫어. 어려워. 그래서 하나를 버리는 가아 탈락 현상. 근데 이거 문제가 되는 게 뭐 때문입니까? 형태소 개수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모음 같은 경우는. 가는 형태소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기본형이 가다에서 온 거니까 미까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용어는. 그래서 요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맑게 물고는 뒤에 읽거나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의문이 오니까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게 물고 옳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음 받침입니다. 자음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수 앞에 놓일 때 헛받침의 경우에는 뒷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설명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뭘로 할까? 닭 할까? 닭 그냥? 자, 이럴 때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된다? 대표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닭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실질 형태소고 여기는 형식 형태소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모음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연음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달기. 기억 하나가 뒤로 가서 여기는요, 모음, 자음으로 시작하면 닭도 됐죠? 여기는요, 닭 플러스 폐가 돼야 되는데 뒤에 다시 모음이니까 연음을 한 번 더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폐가 되는 거죠. 이 피는요, 마찬가지죠.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뭐가 됐습니까? 입과 위라는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 무슨 모음이란다.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난 경우죠. 이럴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여기에는 뭘 밝혀야 된다? 대표음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음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뭐가 됐습니까? 모음으로 시작됐죠. 모음으로 시작되더라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연음을 시키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B가 되는 거죠. 얘는요, E 플러스 이 P가 되는 거죠. 왜요? E 플러스 2니까 연음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시 뭐가 돼야 된다? 대표음이니까 E 플러스 2P니까 얘도 다시 뭐 시켜줘야 된다? 연음. 그래서 뭐가 된다? E, B, P가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게 4번과 5번에 나온 겁니다. 헛받침의 경우에는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까까, 오시, 꼬칠, 부엌을, 무릎에. 겹받침의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이 다음 음절 첫소리로 발음한다. 넋이, 달기, 젊어, 핥아, 값을. 5번째는 자음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에서 앞에 놓일 때입니다. 헛받침의 경우 대표음을 뒷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5단. 맞죠? 여기를 지울까요? O 플러스 아니니까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뭘 밝혀줘야 된다? 반드시 대표음. 대표음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올 때? 뒤에 뭐가 올 때? 형식 형태소의 모음인 경우에만 대표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연음을 시키고 나머지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표음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옷 플러스 아니니까 다시 연음이 돼서 오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밭 아래. 밭 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밭
플러스 위아래의 아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밝히고 대표미가 다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연음을 시켜서 네. 근데 우리는 발음할 때 밭 아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밭 아래에서 이렇게 발음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됐어요? 헛웃음 꼬디. 헛웃음 꼬디는 알겠죠? 겹받침의 경우에도 대표음을 옮겨 발음한다. 넉 없다. 닭 앞에 값어치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거기 34쪽에 먼저 보실까요? 왼쪽 날개 보시면 밑에 얄레 열레 뭐가 돼 있습니까? 떨레 짤레 있죠? 이거 박스 돌리셔야 됩니다. 얄레 널레 짤레 떨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오른쪽 날개 한글 자음의 발음 박스 돌리시고 특히나가 디귿으로 아닙니다. 디귿으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티읕에서 이 두 개는 특히나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이거를 의문의 변동은 잠깐 쉬었다 갑시다. 사이소리랑 연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쉬었다 갑시다.